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훈아 씨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릴 생각인데요. 워낙 사실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오늘은 그분의 좀 일생을 좀 다뤄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재밌는 일화들은 또 한 편 따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긴 한데요. 나훈아 씨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최홍기 씨고요. 나훈아는 예명인데 놀랍게도 그 예명은 나훈아 씨가 직접 지었다고 하죠. 근데 예명을 만들 때 사실 이름을 훈자를 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최훈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너무 딱딱하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성도 좀 흔하지 않은 성을 좀 써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나훈 이렇게 지었는데 문제가 훈자를 썼더니 자연스럽게 뒤에 아자가 따라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훈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름 때 훈 이렇게 보니 훈아 이러다 보니까 그럼 나훈아로 하자. 그래서 나훈아가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TV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칼라 TV 방송을 시작한 게 1980년대입니다. 80년에 시작을 하지요. 그럼 그 앞에는 흑백 TV인데요. 나훈아 씨가 데뷔할 당시에는 TV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던 이런 시대인데 무명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TV 방송을 나가던 날이랍니다. 그 사회자가 소개를 해줄 때 나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자라고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영아 이런 식으로 좀 여자 이름 같다는 생각을 하셔갖고 첫 TV 출연이니까 확인도 안 하시고 소개를 이렇게 했답니다. 나훈아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강인하게 생기신 분을 여성으로 소개했다. 올라가실 때 많이 쑥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나훈아 씨는 사실은 부산 태생이고 부산 사나이죠. 부산 태생이고 보통 여러분들이 프로필 같은 걸 뒤져보시면 47년생이라고 써 있는데요. 47년생이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남진 씨나 나훈아 씨 같은 경우도 47년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이제 나훈아 씨의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한 50년생 아니면 51년생일 것 같아요. 본인의 정확한 나이는 사실 본인밖에 모르시겠지만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연예계에서 너무 어리면 좀 어리다고 말하면 힘들지 몰라서 나이를 좀 속여서 좀 올려서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친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무역선 선원이시다 보니까 좀 아주 가난한 집은 그 당시에서는 사실은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추궁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선 사실은 남편이 한번 배 타고 나가시면 심한 경우는 한 거의 1년 이렇게 안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재롱을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아들한테 사실은 미녀도 가리키고 북 같은 경우도 가리키고 칼춤도 가리키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막 아들이 공연하고 하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죠. 그 덕에 사실 어린 시절에 민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공연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퍼포먼스도 대부분 거기에서부터 배우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갖고 서라벌 예고를 나오시는데요. 서라벌 예고를 갈 때 꿈은 아마도 성악가였던 것 같고요. 원래부터 노래는 무척 잘하셨던 것 같아요. 데뷔는 1966년 오아시스 레코드사를 토대로 천리길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시는데 사실 그 노래는 크게 히트를 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데뷔가 이제 66년인 것 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인 거예요. 고1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히트를 치는 건 68년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 노래로 히트를 치면서 나훈아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알게 됩니다. 자, 이분한테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72년도 아주 인기가 높을 때였는데요. 공연 도중에 피습을 당합니다. 그래서 깨진 병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사실은 얼굴을 흉터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목을 겨냥했었다고 하는데 노래를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맞은 건 얼굴에 맞게 되지요. 그래서 78바늘을 꼬매시는, 그래서 아직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최고의 히트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 씨도 얼굴에, 물론 사연은 다릅니다만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걸 보면 트롯의 탑스타들은 뭔가 얼굴에 흉터가 있나 봐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근데 그때 공연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게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몇 분 동안 무대 위에서 혈투가 벌어졌답니다. 근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가 되게 불리한, 싸움을 좀 잘하십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못 싸울 몸매가 아니시지요. 근데 나훈아 씨의 그 회고를 보면 되게 불리했었다고. 왜 불리했냐면 조명이 나훈아 씨를 비추고 있어서 문제원의 앞이 안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저쪽은 내가 보이는데 나는 저쪽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몇 분간 혈투를 벌였다는 분위기도 합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았지요. 남진 씨 쪽에서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나중에 조사 결과 남진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나훈아 씨가 그래서 부르기 싫어하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피습을 당할 당시에 사실은 찻집의 고독이라는 노래를 그것도 웃긴 거는 앵콜을 받아서 두 번째로 부르고 있다가 피습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찻집의 고독이라는 노래는 부르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인기 있던 나훈아 씨가 73년도 공군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피습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소개해드리면 나훈아 씨가 폭력전과 7범이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이걸 이상벽 씨가 증언을 했고요. 놀라운 건 한방이시랍니다. 무척 강한 주먹을 좀 갖고 계신가 봐요. 발차기도 되게 잘하신다고 해요. 폭력전과라고 기록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 보면 주위에 좀 불량배도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와가지고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의 좀 논쟁 속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구속된 사례가 없는 걸 보면 특별하게 어떤 나쁜 행위를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어떤 정의로운 측면을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좀 성격이 불같고 정의로운 사람 같은데,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3번 결혼, 3번 이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대하기 바로 직전인 73년도에 이숙희 씨와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사실은 제대 직전 75년도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제대하고 난 다음이죠. 76년도에 그 당시 최고의 여배우라고 할 수 있는 김지미 씨, 나훈아 씨보다 7살 나이가 많으시기도 하지요. 물론 두 분 다 돌싱의 상태이긴 했지만 두 분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문제점은 그 결혼하기 바로 전부터 뭐냐면 나훈아 씨가 어떤 잠정적인 은퇴 상태이긴 했죠. 그래서 김지미 씨는 사실은 아예 음악을 관두고 함께 살길 바랬던 것 같은데, 문제점이 그 나훈아 씨가 81년도에 복귀를 합니다. 이 복귀를 하면서 사이가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82년도에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할 당시에 또 멋진 일화가 하나 있지요. 남자는 돈 없이도 사는데 여자는 돈 없으면 못 산다 라고 해서 전 재산을 김지미 씨에게 줬다라는 일화가 남아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혼하시면 항상 바로 다음에 또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3번째 결혼을 하시지요. 83년도에 정수경 씨와 3번째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자식도 있죠. 일남일녀의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드디어 3번째 이혼을 하십니다. 나훈아 씨는 사실은 대중 가수 중에서 평양 공연을 최초로 갔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죠. 85년도에 평양 공연을 하는데 그때 인터뷰를 보면 참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평양 갔더니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선 아마 광분한, 공연 보러 가면 거의 광분할 수 있는 가수가 나훈아인데 공연이 끝났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치더랍니다. 되게 놀라셨나 봐요. 그래서 일종의 안내하시는 분, 가이드에게 반응이 왜 그러냐?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러셨답니다. 그게 음악이냐? 그게 예술이냐? 이러셨대요. 그 분들이 공연을 볼 때 예를 들면 현대무용단들이 올라와서 막 위통 벗고 올라와서 막 공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수가 노래하실 때 댄서들이 가수 쪽을 쳐다보게 되면 댄서들의 뒷모습이 관객에게 가게 되니까 관객들한테 엉덩이를 대고 흔든다는 것, 이런 자기들 입장에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구나. 근데 그게 85년입니다. 그러고도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하면 아마 더 커졌을 겁니다. 통일을 이루긴 이루어야 될 텐데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언제 통일편은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 씨는 부산 사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되게 잘 다루신데요. 그중에 특히 피아노를 되게 잘 다루신답니다. 그래서 싱어송라이터인 분이기도 합니다. 앨범이 200장 이상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한 노래가 거의 2,500곡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택시를 탔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노래 누구 노래지요? 라고 했더니 기사분이 그러셨답니다. 당신 노래라. 기사분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만 한다면 2,500곡을 발표한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가수들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앨범을 발표했을 때 그걸 발표만 한 거지 그 안에 있는 노래를 다 활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곡 같은 경우만 주로 활동을 하고 대부분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녹음만 해놓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세월이 지났으니 저게 내 노래인가 싶은 노래들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노래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인 거지. 그 와중에도 자작곡이 한 800곡 되신다고 하고요. 히트곡이 거기 100여 곡이 되신다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같이 뭐 가수가 아닌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노래 히트곡만 있으면 사실은 가수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평생 동안 가수란 이름을 가지고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히트곡을 못 내는 사람들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히트곡을 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뛰어난 가수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래방 수록곡 중에 가장 많은 수록곡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나훈아 씨이기도 하지요.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스캔들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잠수를 타세요. 잠수를 탔다가 2017년도에 공연을 계기로 복귀를 하시게 되는데요. 가끔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와, 그렇게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잠수를 탔다.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우리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나훈아 씨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작곡이 그렇게 많다? 한 달에 아마도 추정컨대 저작권료가 월 5천에서 1억씩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분은 절대 아니세요. 자, 이분은 사실은 2017년도에 복귀를 하면서 방송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오직 콘서트만을 하시게 되는데, 이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티켓을 못 구하는 3대 티켓이 있답니다. 하나는 방탄,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시리즈 7차전, 그리고 나훈아 씨의 티켓이라고 해요. 2017년도에 3만 관중을 동원하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죠. 2018년도, 2019년도 콘서트에도 여러분들이 10분 만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30만 명이 동시에 서버에 접촉하는 바람에 다운됐을 정도로, 이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이 바로 나훈아 씨죠. 나훈아 씨는 여러분들이 자작곡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 중에 한쪽 팔을 딱 들면 그 노래의 작사나 작곡 중에 한쪽을 그분이 하신 거고요. 두 팔을 쫙 들면 작사 작곡을 다 본인이 한 거랍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신다고 해요. 이분은 노래를 대부분 남한테는 잘 안 주시는 편인데요. 그 노래를 줘서 히트친 대표적인 곡이 강진 씨의 땡벌이라는 노래지요. 근데 이 땡벌이라는 노래가 하나 재밌는 건 1985년도에 나훈아 씨가 발표를 했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강진 씨가 데뷔를 해놓고도 계속 인기를 누리지 못했던 거지요. 신곡을 내야겠다 계속 물색 중에 이 땡벌이라는 노래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래서 나훈아 씨를 찾아갔답니다. 이 노래 저 주세요. 이 노래 갖고 제가 한번 유명해져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훈아 씨가 묻더랍니다. 왜 신곡도 많은데 이미 불렀던 노래를 달라고 하냐 라고 물어보셨다는데, 저 이 노래가 좋아요 라고 답했대요. 그래서 나훈아 씨가 그러냐, 그러면 불렀던 노래들의 테이프를 우리 사무실로 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보냈답니다. 강진 씨에게 맞도록 편곡을 새로 해주셨대요. 그리고 가이드 녹음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가이드 녹음을 해서 들려주시고 바로 지워버리셨대요. 근데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하면, 그 가이드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면 모창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워버렸다는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강진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위대한 가수 나훈아, 그분이 편곡의 가이드까지, 그럼 엄청난 대가를 들여야 돼서 걱정이었는데 대가를 받지 않으셨답니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대인이라는 평가를 받으시죠. 이 노래 말고는 우리한테 알려진 노래 중엔 이자연 씨의 당신의 의미,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심수봉 씨의 여자이니까. 이게 나훈아 씨의 노래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나훈아 씨에 대한 어떤 쭉 삶의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엔 워낙 나훈아 씨의 유명한 일화들이 많아서 그 일화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